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그리고 지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연 씨와 또 함께 저희가 아주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네. 오늘 특별한 시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취업 준비생들.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바빠. 그렇지요. 어우, 진짜 바쁜 사람 같아요. 사실은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바빠 이거라기보다는 미안해 바빠.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죠. 나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 연락하지 마. 뭐 이런 말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게 취업문 뚫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자고 재촉하기도 좀 미안한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취준생보다 더 취업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요. 취업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그 탈북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취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남한에서 정말 열심히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세 분 네.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미, 박가연, 최한희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의 우리 전현숙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그래요. 이 네 분과 함께 하니까 오늘 뭔가 모르게 굉장히 알차고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가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왜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들 보니까 미인이세요. 글쎄요. 여기 미인들은 네. 많이 있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오늘 아주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인 방송 예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기소개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가연 씨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9년 차, 지금 막 취업해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라요. 네. 맞나요? 비슷한데요? 네, 다음 분 한번 우리 네. 김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빵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학원만 운영한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교사도 함께 거기서. 하고 있고 예, 취업도 같이 좀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자, 한일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에 온 지 4년 차 됐고요. 지금 직장 생활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최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박사님도 우리 전현숙 박사님도 본인 소개 한번 들어봐야죠. 예. 네,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의 전현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6명이서 오늘 네. 특집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좋은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다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취업에 다 성공하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예. 남북 하나재단 우리 전현숙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새터민 분들이라고 했죠. 이분들 과연 실업률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비교하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일반 국민은 작년에 한 3.2% 정도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실업률은 6.2%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네네. 일반 국민의 두 2배 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층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사이가 더 많이 벌어져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도 청년 실업이 아주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오면 청년들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경력도 더 많이 쌓았는데 스펙이라고 하죠. 많이 쌓아서 어느 정도의 눈높이도 높아졌지만 주어지는 일자리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더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오신 오늘 세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죠. 취업에 모두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어볼 텐데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 분은 CEO고, 한 분은 공무원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한 분은
이제 갓 입사를 하셨죠. 인턴으로 하시고 계신 분. 어우, 대단합니다. 네,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정말 남한에서 취업을 한다라는 네네. 얘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취업을 하기가 힘든지 그 불리한 조건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요.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가연 씨. 네. 네. 아무래도 남한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적응 단계다 보니까 그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취업난이 다 심각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비좁고 또 영어가 특별히 딸려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래요. 영어는 아무래도 좀 그 한계가 있죠. 네. 저희도 힘들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 이렇게 넣으면은 토익 점수가 없어서 네. 계속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면접 보러 갔어도 이제 다른 분들과 비해서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딸리기 때문에 면접 통과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이 영어는 이 남한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영어 잘하세요? 저 영어 굉장히 못합니다. 저는 우리말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도 사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뭐 토익, 토플, 그렇죠. 오픽 뭐 이런 거에 대한 점수 올리기, 네. 1점을 올리려고 방학을 반납하는 맞아요. 이런 친구들 많이 볼 수 도서관에서 있는데 살죠. 예. 그래요. 영어 실력. 영어 잘하실 것 같아요.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셔서. 잘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네. 제일 어려웠던 게 저 언어 소통. 이게 그렇죠.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단어 선택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단어 선택도 그렇고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같은 민족이라 같은 말을 쓰지만 어쩐지 제가 남한 사람들하고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반 이상은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적응하고 대학생활 적응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런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로 어려웠던 말이 뭐였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함에 네. 있어서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말.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예. 네, 아. 근데 외래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외래어를 알아도 못 듣고 그냥 반 이상은 못 듣고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의 소통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또 남한 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저희 북한 사투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정미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었어요? 그래요. 잘 못 알아들었던 말. 저는 잘 못 알아들었던 게 어쨌든 제과제빵이었기 때문에 예. 제과제빵 쪽은 거의 다 뭐 이탈리아, 그렇죠. 프랑스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외래어니까. 네, 명사 자체가 이게 그 재료라든가 이것이 다 외래어입니다. 근데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인간관계 왜요? 네. 돈 뭐 금전적인 뭐 돈 관계. 그것보다도 이제 학원부터 이제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빵을 배울 때 한국 분들과 같이 배웠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이제 냄새 난다 하더라고요. 냄새, 뭐 무슨 냄새? 네, 그래서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향수라 하나요? 향수, 아니면 네. 그 네. 이렇게 빨래 한 다음에 다시 향기 나는 그런 거 네네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섬유유연제. 그렇죠.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라고 하죠. 그런 거 우리 치는 거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네, 있는 것도 몰랐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후배들한테 말을 해줘요. 그런 걸 꼭 네. 해라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정식-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건 왜 그런지 몰랐어. 그분이 나쁜 분이다. 그분이 나쁜 분이네. 좋습니다. 자, 그럼 좀 우리 세 분에게 어려움을 잠깐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영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뭐 두 분 다 영어, 세 분 다 영어는 공통적으로 외래어는 공통적으로 나왔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 이 실제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동포이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질적인 문화에서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이 잘 알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서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잘 알 거다라는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하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입장에서는 네. 이해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또
남한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랑 같을 것이라는 기대로 만나다 보니까 예. 작은 차이도 더 크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다른 애하고 오히려 좀 거리감을 멀어지는. 두는 네. 그래서 적응하기도 더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류니까 네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에 무조건 적응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편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 우리 남한 주민, 우리 주민들도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알기로는요. 북한에서 힘들게 남한에 오신 우리 분들 탈북자 정착 지원금이라는 걸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취업 교육이나 이런 것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는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취업 교육이 너무 도움이 되었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미 씨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저 때는 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네네.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연계시켜서 브랜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네.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그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바로 취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북한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 재단에서 했었거든요. 네. 남북 하나재단에서 추진해서 했었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한테는 북한과 한국의 별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과제빵 배우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택한다가 아니라 빵을 배워서 자격증 따니까 200만 원 나오죠. 이제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그런 긍지감도 가지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장려금이 이제 나오죠. 1년에 또 이렇게 나오고 월급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이제 돈이 막 들어오죠. 그럼 정미 씨는 저축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요. 예, 저도 이제 그 5년 동안 대학 공부와 그리고 취업 장려금, 그리고 또 자격증 이런 장려금 이런 거 다 타서 나라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예, 남편분 좋아하시겠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500만 원, 600만 원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남편분이 정미 씨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남편분의 어떤 그런 구애로 그냥 남편 자랑 한번 해주시죠. 뭐 이 기회에. 네. 네,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남편이 서포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집 방송에서 우리 말씀에 교장 선생님 같은 뭐 시어머니 같은 말씀을 하고. 사실은 남편이 저를 좋아했었던 거를 제가 몰랐어요. 문화적 차이잖아요. 네네. 이제 빵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센트를 주는데도 저는 그거 못 알아본 거죠. 빵을 만들면서 계속 남편분도 빵 같이 같은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네, 좋아요, 지금 행복하시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럽습니다. 방송 첫 출연이시잖아요. 예. 혹시 짧게 정미 씨 영상 편지 남편한테 한번 띄우시죠. 가나요, 영상 편지? 카메라 저기 어디 몇 번 보면 될까요? 불 들어오는 데를 보시고, 네. 저기 불 들어오는 카메라 보시고 남편한테. 여보, 정말 고마워. 이때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그 많은 힘든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나를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쭉 잘 살자. 고마워.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해졌습니다. 이게 참 질문이요. 취업 교육 도움 받은 건 무엇이 있느냐에서 남편의 영상 편지로 끝났어요. 자,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제가 혹시 특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일 씨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는 없군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대학 4년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고 취업을 하면 3년간의 취업 장려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요. 한희 씨, 정말 보면 볼수록 괜찮은 남자예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으시대요. 아하, 그렇군요. 우리 한희 씨도 아시니까? 여자친구 어디서 만나셨어요, 한일 씨? 그래요. 네. 저 지인의 소개로. 네. 만나신 지는? 얼마나? 100일 정도 됐어요.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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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좋을 때죠, 뭐. 100일 딱 헤어지기 좋을 때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우리 한희 씨도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뭐 이것도 누군 해드리고 누군 안 해드리면 또 서운하십니다, 이게. 네.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내가 표현도 서툴고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해줄게. 사랑해. 야, 예, 학력이 느껴진다 여기까지.
아, 진심이 전해지네요. 자기야라고 부르세요, 평상시에? 네. 자기야? 아, 네. 왜 그러니, 부럽다. 자기야. 아, 진짜 자기야. 자, 좋습니다. 우리 가연 씨. 가연 씨는 어떻게 끝날까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희가 취업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는 수준이었는지 여쭤볼게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원래 남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가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고 그런데 저는 작년에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수강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취업 준비를 진짜 해보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진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예.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때는 한 10명 정도를 활용을 했는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준비생들을 위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실은 그 덕분에 인턴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있었지만 또 남자친구의 응원이 가장 컸겠죠? 그렇죠. 근데 여자한테는 남자친구 아니, 그러면 좀 아니야, 그런 이거? 것 같고 예. 인턴이시잖아요. 그럼 회사 사장님께 한 말씀 하시죠. 그게 좋겠네요. 사장님한테 예. 사장님 영상 편지 인턴이니까 사장님, 투 사장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예.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쁘게 봐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박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네. 남자친구한테 말씀하시는 거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으로 틀었는데 대단하십니다, 가연 씨. 가연 순발력도 좋으시고. 씨는 말씀을 참 잘하세요. 사장님께도 굉장히 예쁨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예. 일 잘하는 직원, 잘 부려먹을 수 있는 직원. 인턴이니까 잘 버텨야 돼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해서 교육을 받았고 뭐 지원금도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지원금 및 네. 취업 지원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네,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취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한 이탈 주민을 채용하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도 그냥 정착금을 우리 사회에 오면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할 때마다 드리는 취업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남한이랑 비슷한데요? 그래요. 예. 남한에도 취업을 하게 되면 뭐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든지 각종 그렇죠. 장려금들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서 더 노력할수록 더 많은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되어 있어서 네. 자립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우리 5년 사회- 동안만 가능한 예, 거죠. 그러니까 네. 보호 기간을 법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면 계속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자립을 성공하셔라라는 의미에서 5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네. 북한 이탈 주민이 사실은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그거밖에 안 돼요. 돼요. 예.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아프기도 하고 또 북으로 또 송금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취업 지원 제도 이외에도 네. 의료 지원 제도라든지 교육 지원 제도라든지 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국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다양화하고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분들 중에서요, 예. 한일 씨가 이 모든 지원 제도를, 뭐 세 분 다 마찬가지지만 네. 가장 알차게 누리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야무지게. 야무지게. 예. 어느 정도로 어떻게 누렸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해주시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정착 5년 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도 지원이 되고 취업 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2년제 대학교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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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다 4년제 뭐 대학교를 가라고 권고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네. 네, 이왕이면 도전 대학으로 가라고 옆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저는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현명하시네요.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문 대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웠고 기술을 배우고 대학을 졸업 2달을 앞두고 제가 취업을 하셨고. 조기 취업을 네. 와. 네. 예.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받았는데 대학 등록금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받은 등록금을 지원을 받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저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네, 네, 네. 그때 일하면 취업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2년을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더 공부하고 더 할 수 있는 생각이 들면 4년제 대학을 또 편입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게 또 지원금이 나오니까. 네 편입을 해도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4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기술을 받아 지원금을 받으시고 네. 조기 취업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취업을 한 나머지. 상태에서 네. 또 공부를 하셔서 네 사이버 대학교를 편입을 해서 또 받으시고. 네 대학 등록금을 지원을 받고 취업 장려금은 취업 장려금대로 제가 대단하시네요. 받고 있어요. 정미 씨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다 누리셨나요? 네. 정미 씨는 받았습니다. 10년 되셨잖아요. 네, 지금 10년 그때도 됐습니다. 지금 지원 제도가 똑같나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때가? 그래요. 다행히 그래요. 똑같아서 그럼 다 정미 받았습니다. 씨는 그 지원 제도를 다 누리시고 네. 남편 만나서 선생님 소리 들으시고 사장님 소리 들으시고 아니 그리고 또 뭐 박사 과정 밟고 계시죠? 아, 지금 네,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네.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다들. 근데 또 가연 씨는 어린 나이에 중국을 와서 굉장히 또 자리를 잘 잡으신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어가 되시나요? 제가 한번 중국어 한번 니하오. 你好， 니하오. 발음이 나랑 좀 틀린데. 见到你很高兴。 반가우싱. 어,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어로 저한테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바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你好，你叫什么名字？ 아, 예.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맞죠? 네, 중국어를 좀 맞습니다. 하시는구나. 아주 발음이 좋으십니다. 아, 아니, 감사합니다. 중국 분이세요? 중국에 가면 좀 인기 있을까요? 한국에서 일단 네. 더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리실 것 같은 그런 관상입니다. 그래요. 어찌되었던 굉장히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가연 씨 중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북한 생활이 너무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남한 출신이라는 게 남한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됐나요? 중국어는 분명히 요새 굉장히 대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 취업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건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네. 플러스 이 요인이죠. 북한 출신이라는 게 과연 한국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람마다 이제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를 수도 네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북한 출신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취업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는 사실 일반 남한 학생들도 아주 들어가기 힘들고 고스펙에다가 진짜 정말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제가 네. 들어와서 인턴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많은 도움이 됐다. 네. 네. 그래요. 근데 좀 반대로 좀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은데 계실 수도 있죠. 어떤 그럼-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나는 혹시- 좀 차별을 받은 것 같다. 없으시나요? 없나요? 저요. 저는 지금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미 씨도 많은 도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취업에서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시나요? 엄청 혜택을 받았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불만 좀 말씀하시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 다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나온 것 같아서 그렇죠. 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은 북에서는 주어진 정보에 국한돼서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이렇게 다양한 정보라든지 도와주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하나재단과 같은 지원하는 곳에는 지원 정보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을 좀 접근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원 제도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기관을
좀 적극 방문해 주시고 노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말씀.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똑하게 그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하셨는데 그래요. 사실은 한예 씨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전에 북에서는 이제 주어진 대로 선택을 하면 됐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약간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대학에 들어가서 고군분투하셨다고요. 아니 그 전공은 예.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 선택하는 그 고군분투기 듣고 싶어요. 네, 제가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제가 북한에서 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사회 생활을 아예 몰랐어요. 예. 그리고 해외 단신으로 남한에 와서 네, 일을 하려고 보니까 뭐 군인 생활만 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경험이 없는 할 줄 거죠?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디일까 이렇게 신문도 보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그 여기서 일명 노가다라고 그러죠. 네, 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을 현장. 하는 네. 네. 건설 노동자. 네, 건설 노동자.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네, 새벽 5시면 인력사무소 가서 네. 네, 이렇게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가서 일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네, 돈도 비교적 힘든 일이다 보니까 돈도 좀 많이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는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금방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적응이 되죠. 사회에 대해서 조금 네네네. 적응도 알게 되고 되니까. 알게 되고 하는데 네. 예, 그때 보니까 거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한 60세, 65세는 한국 분들도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그러니까 조선족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예. 그 사람은 어차피 취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노가다 일을 하는데 저 한국 분들은 왜 저 일을 하지 하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왜 그래가지고 이런가요? 제가 네 한번 물어봤죠. 아니 이 노가다 일이라는 게 좀 힘든 일이라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 네, 뭐 사업이 망했다. 뭐 가진 기술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일밖에 할 게 없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서 저한테 이런 조언을 내주더라고요. 지금은 나이가 젊으니까 기술을 배워라. 네, 한 가지 기술만 배워도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고. 네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이렇게 주변에 알아보니까 정말 노가다라는 게 사실 오늘 일이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없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불안정한 거죠. 어떤 기술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컴퓨터용 기계 설계를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폴리텍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폴리텍 대학. 그래서 그 전공을 선택하기까지 네. 예,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모르잖아요. 궁금하거든요. 그 학교에 폴리텍대학의 전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신 네. 건가요? 그래 처음에 기술을 배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무슨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기술을 배워주는 줄 알고 대학으로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한국 가서 컴퓨터도 처음 보고 인터넷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몸으로 한번 부딪혀보자고 네. 그냥 폴리텍 대학 학생처럼 무작정 찾아갔어요. 예. 찾아가가지고 이거 북한에서 온 이탈 주민인데 여기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네, 학교를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처 그 직원분이 그러면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냐고. 배우고 계시냐?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폴리텍에 15개 학과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학과가 무슨 결은 보고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과 교수님을 일일이 다 만나서 제가 15개 학과에 15분의 네.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면대면으로 직접. 네, 1대1로 만나서 네. 저거 멋진 다 학교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북에서 왔는데 여기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그러는데 제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지 모르니까 교수님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과에서 어떤 기술을 배워주는지 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예.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공하신 네. 과를 선택하신 과 네.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러게요. 반하셨나요? 아니 그 교수님이 네. 다른 교수님도 다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네. 그 교수님 유독 북한에서 왔다니까 너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고생 많았다고 커피를 타주시면서 어머. 정말 잘 왔다고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순간에 그게 막 갑자기 울컥하기도 북한에 하고. 넘어와서 고생하고 했던 네. 그게 순간에 녹아내는 그런 그렇죠. 감사를 받았고, 아, 이런 교수님이 있어 내가 배우면 뭐든지 내가 잘 배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아까 잘못했어요. 영상 편지를 그 교수님한테. 쓰라고 지금도 여자친구한테. 자주 연락하며 교수님한테 안부도 아니 전하고. 그러다가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공무원 네. 신의 직장. 네. 그래요. 지금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준비 열심히 하지만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비결이 그렇죠. 뭐였어요? 제가 공부를 대학에 입학을 해서 교수님 학과로 제가 전공을 선택하고 네,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 이탈 주민 분들 똑같지만 대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한 못해도 1년 전, 6개월 전부터 대학 갈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학원도 다니고 이런 많은 대안학교 같은 데 가서 공부도 하면서 대학 갈 준비를 착실히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진짜 노가다만 뛰다가 그러다 대학에 갔거든요. 예. 네, 전날까지 노가다 뛰고 네. 다음 날에 가방에 아, 체력이 엄청 좋으시네. 10년 동안 군인 생활하실 테니까 뭐 다르네. 그렇게 갔었는데 네. 그냥 가면 배야 좀 하겠지. 그냥 그렇게 앉았는데 정말 뭐 멘붕, 여기 말 멘붕이라 그렇죠. 그러죠. 멘붕이라는 표현 아시네요. 네, 예.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한국말로 강의,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어요. 정말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여기건 어디고 나는 왜 여기 있는지. 그렇죠. 네, 정말 중간고사 네. 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남아서 뭐 공부를 하라 말라 네네. 이런 묘구도 없이 강의만 네. 끝나면 그렇죠.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나는 학교 가서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야 될지, 이거 있으라는 소리인지. 아니 그래서 가라는 소리인지.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되셨냐고요. 지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요. 뭐 이렇게 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네. 공무원이 되신 계기는 원래 평상시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관심이 없었고,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자격증은 무조건 기술을 배우니까 네네. 기술 자격증은 자격증이 내가 5개라고. 무조건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교수님들한테 따라다니며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서 공부를 해서 제가 산업기사 자격증만 3개를 따고 폴텍을 다니면서 깨알 자랑까지 네. 좋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2개 따 자격증을 5개 했거든요. 5개. 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네. 지금 입사한 회사 말고도 네. 다른 회사에도 그래요? 붙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어디예요? 현대중공업이라는 거기, 네, 회사에 능력자. 네, 예. 이력서를 내고 취업 면접까지 봤었는데 그때 졸업하기 하반기 입사에 제가 하반공채? 네. 붙었다는데 그때는 떨어졌어요. 아,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떨어졌는데 다음에 상반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라고. 작년도 이렇게 입사 지원하시지 않았나? 네. 네, 그래 지원했다고 하니까 아니 똑같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더라. 네, 북한 이탈 주민인데 이렇게 기술 자격증이 이렇게 많고, 대단하다. 네, 이렇게 준비하니까 우리가 작년도 야. 떨어진 중에서 다시 검사를 해서 예. 네, 취업이. 왜 안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이거 완전 우리 최한일 씨 특집인데요 오늘. 그러게요. 왜 안 전화 가셨어요?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여기에 취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랬군요. 먼저 그쪽에서 연락을 사실은 받으셨군요. 그래요. 현대중공업 네. 굉장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당연하죠. 꿈의 직장이죠. 로망이죠, 로망.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굉장히 꿈의 직장인데 그렇죠. 어쨌든 대단하다는 말씀. 자격증 5개라고 하셨죠? 네. 자격증 몇 개 있으세요? 넘어가죠? 네. 예. 자격증 없으시나 보요. 저는 자격증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어떤 거? 운전면허증. 네. 저도 있어요. 일종 있으세요? 그럼요.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래요. 저희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박사님 지금 굉장히 취업 진로 찾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을 또 1대1로 면대면으로 15분을 찾아갈 수 있는 열정. 한일 씨는 지금 열정 때문에 좋은 곳에서 취업도 하시고 여자친구도 잘 만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탈북자분들, 북한 이탈 주민분들 직업 찾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어떤 좀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오면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네. 기초 교육을 받습니다. 네, 네. 그
때 그 직업 교육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나와서도 이제 직업에 대한 안내나 직업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들이 다 집체적으로 집단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직업 선택은 결국은 개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조사를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직업 정보가 그렇죠. 부족한 것을 어려워하고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능력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과 북한 이탈 주민은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러네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정보를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를 어려워하고 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그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던 그렇죠, 분들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만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를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하시고요. 네. 저렇게 직접 한일 씨처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보다는 그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되게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정말 네, 어렵잖아요. 자기가 모르다는 것을 혼자서만 꽁꽁 네. 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만 조금만 내려놓으신다면 네.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도처에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빨리 만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씨는 어떻게 제과 제빵 선택하셨어요? 아,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네. 거의 포화 상태에서 이제 하나원 생활을 하죠. 예. 이제 그런데 딱 들리는 말 딱 한마디가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이 경쟁률에서 이긴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심장에 새겼다 할까요? 네. 안 하는 것이 뭘까? 이제 하다가 빵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안 한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저것을 내일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이제 학원을 찾아가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다 따고. 어떻게 적성에 잘 맞으세요? 빵 일을 하는 게? 안 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네. 맞게끔 제가 변화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때는 적성검사 먼저 해도 항상 CEO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장님. 그때가 CEO가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기술이 이제 마지막까지 직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빵을 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한 10번의 자격증 땄어요. 근데 정민 씨는 지금 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또 CEO세요. 네. 네. 그렇죠. 창업을 하셨죠. 가르치는 학생들 지도하는 게 굉장히 좀 성격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맞으세요, 그건? 지도하는 거? 그 약간 좀 군대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좀 대한민국의 2015년 키워드는요. 스파르타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강하게. 그리고 아니, 근데 취업준비 선생님들도 강한 분들이 요새 뜨더라고요.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북에서 군인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북에서의 예. 여성 군인은 지원을 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의무가 의무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의무 그렇죠. 부여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여자는 아닌 아닌데 걸로. 아닌데 이제 키가 되고 신분이 되고 뭐가 좀 되면 너 가라 이래 하면 네 해야지 아니요 하면 정민 씨는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나셨군요. 조금 예. 근데 사실 아까 네. 오셨는데 키도 크시고 인상도 굉장히 맞아요. 훈훈하시고 아니, 미인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세요. 미인이세요. 미인이신데 사실은 미인보다 좀 잘생긴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저는 군인이 될 생각이 없는데요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되는 거죠. 거죠. 배반하는 거죠. 나라 배반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 습성이 남아 있어서 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좀 하시는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좋습니다. 네. 제가 제빵 맞지 않는다. 난 CEO가 맞다. 그래서 지금 CEO를 하고 계시는 김정민 씨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 새터민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의외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합니다. 선생님, 김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교육도 많이 하셨는데 이탈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을 받을 때 한국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다면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아하.
정말 한국 분들을 맞추면 우리 분들 안 되고 우리 분들 맞추면 한국 분들이 답답해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분리시켜 교육하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거죠. 저녁마다. 네. 어째야 될까요, 박사님?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해결책이 없을까요? 방안? 그래서 이제 분리교육은 사실은 맞지는 않죠. 네네. 우리 이제 통합을 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억양이라든지 외래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러는 것도 북에서는 여기에 테스트 방식이 다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과정을 가기 전에 과도기 과정으로 예를 들면 언어 교정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러한 교육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 교육을 해서 실제 그 교육에 들어갔었을 때는 중도 탈락률이 떨어지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사전 교육들 중심으로 지원 제도에서는 기초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을 단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가연 씨. 가연 씨 아까 우리 사장님한테 인사했어요. 그렇죠? 영상 편지 띄워보냈습니다. 지금 가연 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 아직 회사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좀 어려운 점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사회생활을 이제 뭐 지금이 막 시작한 건 네네. 아니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쭉 뭐 이것저것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언어 문제가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네. 북에서 나오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언어에 대한 문제점이 네. 있나요? 뭐 단어에 대한 그런 네. 문제라기보다 예. 뜻 숨겨져 있는 뜻 이런 뜻. 네. 비속어나 은어 이런 거에 대한 뜻은 더 찾기가 힘들죠, 사실은. 네, 그래도 그렇고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아까 보니까. 예. 좀 아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더군다나 이제 사회생활이 이제 제가 막 진출하는 단계라다 보니까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서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하면서 치약을 이제 이빨을 닦아야 네네. 되는데 네. 치약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께 치약이 있으시냐고 네. 여쭤봤더니 저기 서랍에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본인 서랍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서랍을 열고 가져갔는데 네. 내가 가져가란 얘기 안 했는데 왜 가져갔냐. 오. 그래서 실수를 했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그건 같아요. 근데 그분 까칠한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좀 짜서 쓰고 놓으란 얘기였는데 가져가셨다는 얘기인가요? 빌려 써도 된다라는 허락을 안 하셨다라는 그분이 얘기구나. 그분이 그분이 까칠한 까칠하시네. 분이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일이 설사 있으면 예. 이 사람이 까칠하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넘길 수 합니다. 있지만. 넘기는데 네. 지금 우리 가연 씨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검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구나,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도 더 있네요. 조심스러워지겠어요. 그러다 보면. 박사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출연해 주신 세 분을 포함한 많은 이탈 주민분들께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우리의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취향이거든요. 네. 맞잖아요. 개인적인 성격이 나쁜 파탄자예요. 치약 갖고 치사하게. 네. 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뉘앙스 차이가 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일반 그 국민들은 북한 이탈 주민을 다수를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만나는 북한 이탈 주민을 보고 북한 이탈 주민은 다 이렇구나라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류가 아주 심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뭐 통일 대박론도 이제 요즘에는 막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조금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한 사람의 특징을 모두의 특징으로 보지 말고 개인의 특징이구나. 북한 이탈 주민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도 북한 이탈 주민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알았을 때가 언제냐면 북한 이탈 주민을
처음 만났던 첫 해가 제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10몇 년이 지난 지금은 누군가가 저에게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서로 간의 편견은 사실은 예, 그게 모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서로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서 예,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한희 씨,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박사님이요. 저희가 이제 방송이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처음부터 느끼는 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인상이 좋으셔서 말씀도 잘해주시고. 말씀 잘해주시고. 네. 정리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자, 한희 씨도 직장 생활. 네. 그러니까 이런- 가연 씨는 치약 얘기하셨는데. 이런 에피소드 없을까요? 예. 저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한희 씨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네. 네. 저는 어떤 제가 편견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저 사람들은 내가 이탈주민이니까 날 좀 차별로 대할 것이다. 대할 것이다. 네. 나를 좀 다르게 대할 것이다. 이런 편견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직장 생활을 아. 시작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나오나요? 뭐 기대를 하게 되나요? 저 사람들 날 편견하기 때문에 날 챙겨주겠지? 저 아니, 사람들이기 그게 때문에 아니라-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심이 그러니까 나오나요? 일망이면 여러 각오를 하잖아요. 네. 왕따도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미리 고민을 하면서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활기를 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되고 사람들과의 조금 만남을 좀 꺼려하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편견 하나도 없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이탈주민은 다 이런가? 그렇죠.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한희 씨 2년 네. 됐잖아요. 지금 네. 직장 동료분들이랑 친하세요? 네, 오. 많이 친하고 엄청 그런 친하고. 편견이 얼마 만에 없어지셨나요? 근데 제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거기가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제가 학교 생활에서도 느낀 것은 네. 느꼈던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 사람한테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게 잘못이더라고요. 네, 그 사람 정말 편견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네. 먼저 다가올 때 제가 이 사람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내 말을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말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편견 때문에 제가 잘 대화도 소통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뒤에 술자리도 좀 가져보고 또 재미있게 남자는 술입니다. 네. 술 잘 드세요? 그래요. 술을 잘 못하는데 즐겨하는 편입니다. 즐겨합니다. 잘하시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갑자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오해였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이탈 주민인 게 어떤 때 보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관심을 가져 이탈 주민에서 저한테 또 관심을 가져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입사 동기에서 내 입사 동기 이름을 물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지? 언제 입던 사람이지? 모르는데 네, 저의 한희씨는- 이름을 대면 걔 이탈 주민 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네 먼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하다 보니까 인식이 열심히 하는 친구네 이런 인식이 그 사람한테 생기면서 그 소문이 또 퍼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희 씨는 네. 지금 본인 진짜- 어필을 잘하세요. 그래요. 네. 궁금한 은근히 지금 잘하세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원들하고도 친하고 팀원 누구 한 명 찝어요. 네. 누구 하나 찍기가 네. 또 질투낼 수 있으니까. 김 부장님 이렇게 말하세요. 사회생활을 할 줄 아시네. 이거 질투내니까. 그냥 팀원입니다. 그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면서. 저 다소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희 씨 뵈면 네. 정말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정말 저도. 동생으로서 네. 좀 친하게 이렇게 같이 형한테 연락해요. 방송 끝나고. 감사합니다. 술도 좀 드시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편견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그런 일이 없는데 스스로의 어떤 생각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좁혀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래도 듣고 싶은 얘기가 정미 씨께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남한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그 학원을 할 때 네. 그 감사 뜨거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제 고용지원 센터에서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위축됐었어요. 그냥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 나오고 C 나오고 해서 제가 아니다. 나한테서 있는 것을 이제 발휘해봐야 되겠다 하고 저를 그 북한식으로 다 했어요. 그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그분들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저는 저 스타일로 막 나가면서 정말 어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분들이 말을 하면 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엄청 잘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엄청 잘 돼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 바꿔달라는 부분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오히려 바꿔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당당하게 말하자.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전 사람이 많으니까 선진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들한테.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우리야 그냥 우리. 예. 그냥 우리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네. 있는데요. 지금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도 지금 한국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 분들처럼 네. 여기 오신 세 분들처럼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선배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동생으로서 이분들께 조언의 말씀 해주시고 우리 맏언니, 우리 정미 씨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카메라 보시고 조언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를 비롯해서 북한에서 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인내와 참을성 그리고 지구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건강과 돌면서 그 행복함과 즐거움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목표를 좀 작게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기쁨부터 맛보는 것이 자긍심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여성으로서는 음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이제 한식 조리 그리고 제과 제빵 이런 쪽으로 하시면서 더 높은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미 씨 지금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미 씨 학원에서 이제 배우고 정미 씨 있잖아요. 학원이 어디세요? 저는 안산 중앙역에 있습니다. 안산 중앙역에 있는 이 학원 이름이 뭔가요? 대한조리 제과 학원입니다. 대한조리 제과 학원 네. 안산역 중앙역에 있답니다. 많은 분들 관심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연 씨도 취업 선배로서 네. 아니 뭐 인턴이 근데 뭔 선배야, 맞지요? 그러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그래요. 오래 사회생활 하셨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가연 씨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지금 가연 씨 엄청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취업 그럼요. 준비생들이 네. 그분들께 또 그리고 또 지금 막 마음을 먹고 있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취업 준비생과 이제 곧 졸업할 대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아닌 조언을 하자면은 네. 저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 1년간을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많이 꺼려 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졌다고 위축되지 말고 언젠가는 나만의 회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만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가연 천성 여자예요.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해주세요. 딱 봐도 너무 여자예요. 네, 너무 여성입니다. 자, 우리 우리 한희 한희 씨. 씨는 시내 직장에 다니고 그래요. 계시잖아요. 조언 좀 해주세요. 한희 부러워요. 씨는 조언을 해주시던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던가 자유 시간 한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다. 네, 네.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들 좋습니다.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희 씨입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고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이 노력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네. 네,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의외로 자기가 준비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가 됐으면 의외로 기회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본인들 앞에 올 거니까 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뤄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희 씨 말씀이 사실 약간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말씀인데 한희 씨가 하니까 굉장히 확 와닿네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또 하나 한희 씨에게 방송이 끝날 때쯤 내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박지성 씨 약간 있고요. 닮았다. 이범수 있습니다. 김범수 있습니다. 네. 김범수 정말 닮았네요. 김범수와 박지성 있습니다. 어떻게 축구도 좀 하시고 노래도 좀 하시나요? 빠를 것 같아요. 노래는 잘 못하고 축구는 좀.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있죠? 네, 있어요. 닮았어요. 네, 있어요. 좋습니다. 가연 씨는요? 가연 씨는 그냥 천상 여자인 것 같아요. 천상 여자고 우리 정미 씨는 우리 옆집 누나 같아요. 우리 집 빵집 사장님 같고. 네, 그냥 둥글둥글한 게 좋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인상이에요. 그래요. 자, 남한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박사님께 서로 어떤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오늘 출연하신 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몇 년 이상의 노력들을 하신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탈주민이 마음이 좀 조급해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온 경우도 있고 여기서 나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낮은 일자리는 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정말 작은 일자리부터 아주 힘든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궤도에 오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이 안 차도 만족스럽지 않아도 경험을 쌓으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력이나 여기서는 같이 이제 뭐 동창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주는 네트워크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설프지만 노력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봤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박수 쳐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훈훈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습관이 하나 목이 막 메이네요. 갑자기. 습관이 하나 생기는 데는 3일이면 되고요. 이 습관을 고치는데 9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20년, 30년을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을 하시고 계시던 분이 오셨으니까 이 습관을 바꾸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우리가 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취업 문제도 짚어보면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더 함께 더불어 살려는 그런 마인드를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낯선 곳에서 정말 취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의지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우리 박사님과 네 분 오늘 귀중한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었고요.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다음에도 뵐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을까요? 또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특집이었지만요. 다음엔 정규 프로그램으로 계속 볼 것 같다는 그런 행복한 예감을 해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으로 갈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